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구조체와 공용체라고 불리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structure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union이라고 부르는데 뭐 나도 한자를 잘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가 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자를 한번 써봤어요. 구조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체라고 번역을 해서 부르고 있고요. 유니언은 이제 공용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같이 사용한다.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남녀 공용이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통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를 그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공간이 하나니까 남자만 들어가던가 아니면 여자가 들어가던가 한 시점에는 여자 화장실 또 어떤 시점에서는 남자 화장실 이렇게 쓰는 거지 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죠. 예, 유니온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 거고요. 이제 공용체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이 하겠지만 구조체랑 상당히 문법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제 사용하는 용도나 응용은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구조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면 공용체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구조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요소는 두 가지죠. 데이터와 연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도 수백 라인 수천만 라인 되는 수백만 라인 되는 그런 코드들도 결국 뜯어보면 데이터와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답니다. 그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그 구조를 띠고 있느냐 하는 거지. 내부적인 기본적인 요소는 다 데이터와 연산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제 기본 데이터들은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데이터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라는 건 뭐냐? C 언어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데이터 타입을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용어로는 이제 built-in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자, 어떤 게 있었죠? 정수형, 그 다음에 실수형, 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었죠. integer 타입, 그 다음에 float 타입.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문자 타입인데, 문자 타입은 엄격하게 보면은 정수형 타입을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문자열이라는 것은 문자들의 배열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C 언어의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과 실수형 이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게 뭘까요? 기본 데이터 타입 말고 배운 거는 지금까지 배운 것은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언제 사용했나요? 복습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열은 우리가 그 동일한 데이터가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인테저면 인테저, 뭐 캐릭터면 캐릭터, 플로트면 플로트, 그죠? 이런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될 때, 얘네들한테 일일이 이름을 붙여서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전체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동일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전체에다가 이름을 하나 주고, 그게 배열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은 그냥 순번을 매겨서 0번째, 인덱스 1,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예를 들어서 그 운동장이나 뭐 강당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뭐 조회나 어떤 회의를 할 때는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칭을 하게 되는 거죠. 각각 이름을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배열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열명이라는 거와 인덱스를 사용해서 많은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면 그런 형태 동일한 데이터 타입만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라 그러면 거기에는 연, 월, 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서 정보다 그러면 도서 정보 안에는 거기 그 ISDN 번호, ISBN이죠. 도서 번호가 있을 거고요. 뭐 가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출판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 쓴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책이 뭐 도서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도서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을 거죠. 자, 이런 데이터 타입이 뭐 인테저면 인테저, 플로트면 플로트, 뭐 캐릭터 어레이면 캐릭터 어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기는 일반적으로는 힘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혹시 사용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멤버라고 부르는데요. 그 멤버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C 언어에서의 이제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 우리가 함수라는 걸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걸 배웠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건 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었냐 하면 사용자가 함수라는 거를 그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그 C 언어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죠? 표준 함수 뭐 printf나 scanf 이런 함수 말고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 C 언어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제 기능을 해준다 그러면 그죠? 이 구조체는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기존의 인테저니 플로트니 이런 데이터 타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을 묶어서 새로운 형태의 좀 복합적인 그런 데이터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언어의 확장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에서 사용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의라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언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인테저로 정수 변수를 선언하고 그 정수 변수를 사용이라는 거는 변수는 주로 읽거나 쓰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자,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기존에는 이제 정의라는 단계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C 언어에 그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미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기존에 별도로 추가로 정의할 필요가 없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스펠링이 잘못됐는데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미 C 언어에 그 내장돼 있다 그래서 내장 데이터 타입 영어로는 이제 built-in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구조체는 여러분들, C언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 탑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라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선언이라든가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다른 데이터 타입의 변수들을 사용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C 언어에서 이 구조체를 정의하는 문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 struct라고 쓰는 스트럭처인데 왜 스트럭트로 쓰느냐? 이건 그냥 그 너무 길어지는 거를 키워드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좀 자른 겁니다. struct라는 단어는 뭐 영어 단어로 있긴 하겠지만 그 struct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스트럭처에서 앞에 6글자만 따가지고 키워드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번째 나오는 요거는 뭐냐 하면 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스트럭처의 이름입니다. 별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는 struct tag이라고 부릅니다. 꼬리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struct라는 키워드랑 이 struct tag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거를 이제 변수 타입처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그 내부 변수들, 우리가 이제 멤버라고 부르는데요. 구성 요소 또는 멤버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정의할 때는 이제 세미콜론을 넣어서, 이 정의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내부에 있는 거는 우리가 함수 안에서 변수 선언해 줄 때랑 비슷하게, 이렇게 데이터 타입과 그 내부 변수, 멤버 변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데이터형, 뭐 캐릭터, 인테저 등등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구조체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나중에 배울 뭐 유니언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어떠한 형태든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한이 없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변수 선언에 해당되는 그런 거면 뭐든지 다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잠깐 이제 보면 북뱅크, 자, 책이라는 그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책이라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책을 기술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것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제목, 그죠? 제목은 보통 캐릭터 어레이로 해서 문자열로 우리가 저장을 보통 많이 할 거고요. 저자도 보통 이제 문자열이니까 캐릭터 어레이로 저장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는 이제 정수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뭐 사실 정수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플로트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플로트도 멤버 변수의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플로트를 사용을 한 것 뿐이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인테저가 더 맞겠죠. 왜냐하면 플로트는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오차가 살짝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정수는 그런 오차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동과 같이 굉장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그런 민감한 경우에는 우리가 인테저를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얘를 플로트를 하나 들어주기 위해서 플로트로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하게 되면 그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생긴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냐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 어레이 15개짜리 20개짜리 여기 15개짜리 캐릭터 어레이 그 다음에 인테저 플로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름을 여러분들이 타이틀, 어서, 페이지, 프라이스 이렇게 내부 멤버 변수의 이름을 매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의한 거는 이 전체를 정의한 거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 어떤 데이터 타입이 내부에는 20개짜리 캐릭터 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15개짜리 캐릭터 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테저가 들어가고 플로트가 되는 이 한 묶음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의와 선언을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구조체 정의할 때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실수를 이제 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템플릿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구조체 정의를 할 때는 세미콜론을 포함을 해야 된다. 요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들 실수로 빼먹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지만 그 내부 안에 있는 그 변수명들, 변수명 선언, 변수 선언하는 것도 다 하나하나 문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을 찍고 자료형으로 선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태그 이름, 그 struct라는 거랑 그 다음에 struct 태그 이름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변수 선언할 때 사용이 되므로 태그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struct가 정의가 됐을 때 그 정의되어 있는 struct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기존의 다른 자료형, 빌트인 자료형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테저 정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 타입을 써주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이렇게 쭈루룩 써줬죠. 그 변수가 여러 개면 콤마로 구분을 하고 마지막엔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마무리를 졌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여기 이제 변수명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고 콤마를 중간에 넣고 세미콜론 해주는 거 똑같고요. 차이 나는 점은 뭐냐면 여기가 데이터 타입 부분이 조금 길어졌다. 어떻게 길어졌느냐? stru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struct tag이라고 했던 부분이 두 개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엔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났는데 지금은 struct인 경우는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struct 플러스 struct tag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이 선언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변수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메모리 공간이 생겼으니 그 메모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변수로 할 수 있는 건 읽고 쓰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struct bookbank라고 선언을 그 데이터 타입을 쓰고 이렇게 book1, book2, book3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struct의 템플릿이 있고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그 메모리에 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book1과 book2와 book3가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에 비유를 하냐면 그 템플릿은 구조체 정의는 우리가 그 붕어빵에 붕어빵 찍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들은 붕어빵으로 찍어서 만들어낸 이 붕어빵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붕어빵 틀이 하나 있으면 붕어빵을 몇 개 찍어낼 수 있어요?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죠. 똑같은 형태로. 그쵸? 똑같은 형태의 붕어빵을 여러 개 찍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치만, 여기에 있는 내용물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붕어라 그러면 그 안에다가 팥을 넣은 팥 붕어빵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슈크림이 들어가 있는 크림 붕어빵이 될 수도 있고, 뭐 야채를 넣은 야채 붕어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틀은 하나지만, 그리고 구조는 똑같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의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 구조체 정의와 구조체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썩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변수 선언을 정의와 한꺼번에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북 태그 스트럭트 태그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요 한 번만 그 변수 선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구조체 형태로 변수 선언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요거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북포라는 걸 여러분들이 똑같은 북포라는 걸 만약에 선언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스트럭트하고 북뱅크라는 걸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데, 그쵸? 만약에 요게 여기 없으면 여기서는 오케이입니다. 여기서는 오케이지만 이렇게 정의와 선언을 같이 할 때는 오케이지만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복합적인 이유로 가능한 여러분이 구조체를 정의를 할 때는 태그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다른 이유, 그 스트럭트 태그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디버깅 할 때 이 태그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그는 생략은 가능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는 저 태그를 가능하면 생략하지 말아달라. 이런 게 제 레코멘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기존에는 뭐 인테저다 플로트다 하면은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한 단어만 사용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스트럭트하고 스트럭트 태그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마 다른 프로그래머들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거 굳이 두 번 써야 되나? 스트럭트하고 스트럭트 태그 꼭 써야 되나? 한 번에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C 언어에서는 여기 데이터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라고 쓰고 여기에 스트럭트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그 구조체 타입의 명칭을 여기다가 적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것만 타입 네임만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인테저나 플로트에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수선을 할 때 한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변수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C++를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될 텐데, C++에서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사실은 거의 동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나 C++ 자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좌우단간 거기서 가면 이걸 이제 확장해서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체를 정의를 했고요. 구조체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했고,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을 해서 메모리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조체는 기본적으로 구조체 변수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조체 변수 안에 멤버 변수를 까지 들어가서 그 멤버 변수 단위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조체 자체는 우리가 내용이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만 정의를 한 거지,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덧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게 덧셈이나 곱셈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가 알 수가 없겠죠. 컴파일러도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쵸? 좀 전에 얘기했던 북뱅크라는 스트럭처가 있을 때 얘네들끼리 더하기를 하게 되면 이 더하기라는 게 일단 무슨 의미고, 그죠? 책하고 책을 두 개를 더한다는 게 무슨 의미요? 그죠? 그거 의미 자체가 일단 정의가 잘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돼 있더라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더하기를 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C 언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미 정의가 돼 있는 인테저나 플로트 같은 빌트인 데이터 타입에서의 연산으로 우리가 그거를 좀 풀어야 되는데, 풀어서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구조체 변수뿐만 아니라 멤버 변수까지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체 변수에 어떤 멤버 변수를 가지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시프트 연산 놀 연산 비교 연산 등을 행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체 변수와 그 다음에 멤버 변수 요 두 개를 이제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요 같이 사용하는 거를 묶어주는 방법이 C 언어에서는 요 점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점 연산자, 포인트 연산자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멤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멤버 연산자. 자, 어떤 구조체 변수의 멤버 변수를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다. 그래서 멤버 연산자라고 합니다. 아까 북뱅크라는 스트럭처에 우리가 그 프라이스라는 멤버 변수가 있었죠. 그 프라이스라는 멤버 변수를 우리가 북완이라는 스트럭처 변수에서 그 스페시픽하게 프라이스라는 거를 억세스를 하고 싶으면, 그죠? 이렇게 멤버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북1의 프라이스와 북2의 프라이스는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었겠죠? 두 개는 다르다. 다르답니다. 답은. 그도 그럴 것이 북1의 프라이스는 여기 메모리 공간에 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북2의 프라이스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책이 10,000원이다. 이 책이 25,000원이다. 두 개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메모리 공간상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두 개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여기서 뭐가 같으냐? 얘는 책의 가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타입이 플로트다. 이런 그런 형태적인 것은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값이라든가 메모리 공간상의 위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용 예를 하나 책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 struct 키워드 이거 personal 요거는 뭐였죠? struct 태그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그 다음에 내부에 멤버 변수들이 들어가죠. 멤버 변수들은 첫 번째 거는 캐릭터 어레이로 사이즈가 20인 거, 그 다음에 인테저, 그 다음에 변수명 day, 그 다음에 캐릭터 10자리 어레이, 그 다음에 month, year, salary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건 뭘 보는 거냐? 어떤 회사에서 그 사람의 월급 관련된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건 이제 생년월일 수도 있고요. 생년월일 같고요. 요거는 그 사람 이름일 거고, 이거는 그 사람의 월급, 이런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요거를, 여기 변수 선언을 했죠. 변수 선언을 했고요. 변수 선언할 때 여기서는 타입 데피니션을 해서 타입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 스트럭트하고 스트럭트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 선언을 했고요. 변수 선언이고요. 여긴 정의고, 이건 선언이고. 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스캔F로 입력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씩, 그죠? 멤버 변수 하나하나를 우리가 접근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name, day, month, year, salary에 대해서 우리가 스캔F로 하나하나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은 일반 변수기 때문에 주소 오퍼레이션을 여기 사용을 했고요.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명이기 때문에 이 배열명 자체가 주소가 된다고 했죠. 배열 전체의 주소, 시작 주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굳이 주소 오퍼레이션이 사용이 되지 않았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데이터를 접근해서 출력을 하려면 printf로 해서 출력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멤버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어떤 그 스트럭처 변수에 각각의 멤버 변수명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 들어온 거고요. 그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받아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똑같이 출력을 해본 건데 대부분 다 똑같이 나는데 마지막만 우리가 출력하는 포맷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출력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 초기화. 자, 구조체를